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리플이 어제는 마이너스 5%나 크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것은 리플의 자체적인 펀더멘탈이 훼손되거나 어떤 악재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자, 비트코인이 지금 이틀 전에는 급등을 했다가 그 피로감으로 어제 크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코인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이 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리플의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저점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이 3,340원 구간을 계속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꼬리가 계속해서 지금 쭉쭉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밑꼬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캔들의 이런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종가라고 하는 것은 이 고래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나갈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볼 때 이 밑꼬리가 이제 꼬리는 볼 필요는 없으시고 이제 종가가 어디에서 지금 마감이 됐는가 이 부분을 더욱더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도 지금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살짝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행보를 지금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따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도 사실 이미 마무리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이번에 기각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자, 이것이 그렇게 치명적인 악재는 아닙니다. 단순한 절차상의 지금 실수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 사안을 다시 토레스 판사에게로 좀 넘기게 될 경우 토레스 판사도 이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앞으로 3주 그리고 3주 안에 이 합의안을 다시 제출하게 될 것이고요. 또 토레스 판사도 이것을 받은 이후에 최대 2주 동안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과 SC의 소송이 다음 6월달 정도, 빠르면 6월 중순 정도까지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소송이 이제 깔끔히 마무리되면은 이 과정이 이더리움을 당연히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더리움까지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달렸었던 코인이죠. 그런데 이 소송 때문에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왔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최근 판사는 완전히 뒤집혔죠. 자, 작년 11월달 트럼프 당선 그리고 이 갠슬러 위어 SC 위원장의 퇴임 소식이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원래 10배의 격차가 났었던 것이 지금은 2배 정도로 많이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깔끔히 마무리되면은 이 2배 격차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 우리 최소한 2배 정도의 수익은 무난하게 기대를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텔레그램방에 계신 기존의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어떻게 이러한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보다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 하루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 우리가 놓치던 것들을 새롭게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이 잡히시게 될 거고, 자, 코인 투자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정말 쉬운 것이었구나, 또 이렇게 이제 흥미를 좀 많이 찾게 되실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부분이 최소한 어떤 장이든지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십니다. 이게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바로 우리가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현재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저희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리플뿐만이 아니고 혹시라도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리플과 코인베이스가 서클사 인수 경쟁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서클사는 지난달 리플 측에서 40에서 50억 달러 인수가를 제안했었는데 이를 거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현재 매각 대상자로는 파트너사 코인베이스를 선호하고 있고, 기업이 매각될 경우에는 4월달 발표했었던 기업 공개 IPO가 무산될 가능성이 현재 높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인수를 제안했었던 이유는 지금 서클사 같은 경우는 IPO를 통해서 기업의 목표 가치를 90억 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수가를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 거절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리플 측에서 이 50억 달러 제안했던 부분이 모두 현금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리플 코인도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서클사가 지금 이것은 이제 거절을 했는데, 리플사가 다시 한번 인수가를 좀 높여서 서클사가 원하는 수준으로 다시 제안을 하게 될 경우 인수는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코인베이스인데, 현재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서클사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사의 이제 매출에 대한 수익을 함께 공유를 하는 구조이죠. 자,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가 실제로 인수 경쟁이 치열하게 좀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일단 그 뒷배경을 보면은 이렇게 특수 관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을 통해서 서클사의 몸값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리플 측에서는 이제 코인베이스보다 더 높은 그런 인수가를 다시 제안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그런 기업이죠. 굉장히 부자 기업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서클사가 원하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맞춰주게 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인수합병은 단순한 기업 매각을 넘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서클사 같은 경우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1위는 바로 테더사이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출격을 시켜놨고, 이것이 굉장히 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격차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서클사 인수를 통해서 테더사를 본격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 전개될 것이고, 현재 리플은 굉장히 좀 든든한 뒷배가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자, 미국은 가상자산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테더를 압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테더 같은 경우는 이 홍콩에 기반을 둔 중국 코인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테더를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스테이블코인 상의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주도권의 핵심 요소이고, 미국은 테더의 약화를 통해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 기반의 코인인 USDC가 주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곧 리플이 이 서클사까지 인수를 하게 될 경우 이제 테더를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최강자로 지금 부각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스테이블코인 RLUSD는 결제 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은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하나 3,850조, 거의 4,0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의 CEO가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렇게 엄청난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될 경우 리플은 정말 막대한 호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각이죠.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 없앤다, 사라진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러면 시장에 리플의 유통량 계속 줄어들게 되고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입니다. 이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리플의 CTO 데이빗 슈워츠도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리플 커뮤니티에서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플을
소각 과도로 강제할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 바로 이 매월 초마다 락업 해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리플의 CEO가 최근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바로 리플의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이 바로 리플의 매월 초마다 하고 있는 락업 해제의 의미입니다. 그동안 솔직히 우리 회사가 리플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고, 또 이를 판매했다고도 비판을 받았다. 락업 해제를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물량이 1000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고 무거운데, 이 중에 약 370억 개 가량이 리플의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습니다. 리플 측에서 지금 갖고 있는 물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가 지금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물량 이제 이 해제가 되는 것은 리플 측에서 밝히기로는 기관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판매된 자금은 사업 자금, 그리고 그동안엔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좀 밝혔는데, 이것은 리플 측의 입장인 거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매월 초마다 10억 개가 풀리게 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유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의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이제 리플은 이제 서클사 인수가 성사가 될 경우 이 스테이블 코인 상에서 지금 입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이 과정에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락업 해제를 하면서 이렇게 사업 자금을 따로 마련할 그런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370억 개 에스크로에 잠겨있는 물량, 락업 해제 대상 물량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소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이라고 하는 건 시장의 유통량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희소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급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지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클사 인수가 리플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서클사 인수가 꼭 아니더라도 리플은 이 소각 이슈는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ETF라고 하는 대형 호재가 현재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최근 리플의 모니카르 회장은 ETF가 곧 승인이 될 것이다 라면서 5월 출시 임박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ETF 승인은 올해 이제 9건 모두 다 가시화가 되고 있고 5월달 첫 승인이 현재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내일입니다. 자, 그레스케일은 5월 21일, 그리고 카나르 캐피탈과 21 쉐어즈는 각각 5월 22일 승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5월 초에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승인 기한을 6월 17일로 연기한 바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일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니카르 회장이 좀 언급한 바도 있고, 또 충분히 이 그레스케일이 현재까지 신청한 운용사 중에서 최대 이제 운용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기습적인 승인이 일어나게 될 경우 나머지 운용사들도 일괄적으로 승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승인을 내주었는데 그때 모두 일괄적으로 다 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레스케일이 최대 운용사인 만큼 승인이 날 경우에 나머지 운용사 모두 다 일괄적으로 일괄 승인이 나면서 이 수요가 한 번에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리플은 현재 이런 하락 추세, 이런 차트 분석이 무색할 만큼 엄청난 급등 랠리가 한 번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날짜를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 21일은 이제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준으로는 5월 22일 목요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 보통 이런 소식들은 이제 미국과 우리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반대다 보니까 새벽녘에 늦은 밤에 전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소식 전해드리는 것은 시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을 통해서는 실시간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춘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